안녕하십니까. 팬더매스 수학학원의 박호진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도농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제가 지난번 중간고사 해설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마 기말고사는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으셔서 딱 처음에 보시면 2번 문제부터가 계산이 살짝 복잡했기 때문에 계산이 수월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숨이 턱 하고 막히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5번 문제라던가 계속 앞번호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9번 문제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자주 보지 못한 좀 특별한 수열을 선생님께서 준비하셨고, 도농고등학교의 특징이죠. 원리합계 문제도 계속 출제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번 문제를 난이도를 중상을 줄까 사능을 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문제였고 계산도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좀 더 클 거라고 생각하여 상 문제로 한번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는 문제가 비중이 높게 출제되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주요 문항 해설 강의입니다. 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저희가 일반항을 찾아서 20번째 항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AN이라는 수열이 모든 항을 일반항으로 나타내기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짝수번째 항만 골라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짝수번째 항만 골라서 보시면 등비수열의 합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해서 A20이라는 항은 10과 10의 세제곱, 5제곱 이런 식으로 10의 홀수제곱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항을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N도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거는 99999 이런 식으로 저는 비둘기 수열이라고 하는데 9가 연속해서 나오는 수열의 일반항을 어느 정도 미리 문제를 풀어서 익숙하게 외우고 있는 친구들만 빠르게 접근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 녀석의 일반항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걸 9999가 아니라 3333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한 번 더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11번 문제. 다른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원리합계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모의고사에서도 나오지 않고 출제가 안 돼요. 그런데 유독 도농고등학교에서만 2년째 계속 연달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쉽게 내는 것도 아니고요. 도농이가 계속 해마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면서 저축 원금이 바뀌는 어려운 약간 활용된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풀이를 한번 보실게요. 자, 도농이가 10년차 동안 저축했던 저금액을 왼쪽에 제가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그 금액이 우리가 돈을 찾는 순간까지 계속 이자가 붙겠죠. 해서 그 이자까지 계산한 금액이 오른쪽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저희가 구해야 되는 원리합계는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등비수열이니까 침착하게 첫 번째 항과 공비를 확인하셔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4,160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첫 번째 항을 누구로 두느냐에 따라서 맞게 계산했지만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 화살표를 띄워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1년차가 첫 번째 항이라고 계산하지 않고 맨 밑을 첫 번째 항이라고 계산한 친구는 맞게 계산해서 맞게 풀었지만 계산을 더 이상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는 좀 이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은요. 저희가 AN을 N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일반항을. 이때 짝수 번째 항들을 지운다, 버린다라는 말은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홀수 번째 항을 남기는 거죠. 해서 이 수열의 홀수 번째 항만 찾기 위해서 n에다가 2n-1을 대입해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홀수 번째 항을 지우니까 짝수 번째 항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시 짝수 번째 항만 보기 위하여 n 자리에 다시 짝수 번째 2n을 대입합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결론이 우리가 1회 시행을 할 때마다 n에다가 4n-1을 넣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럼 요걸 여러 번 반복을 한번 해보면요. 1회 진행했을 때는 4n-1, 2회 진행했을 때는 16n-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5회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1024n-341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해서 첫째 항과 둘째 항을 구해보시면 저런 식으로 나오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째 항을 지우고 남는 항을 찾는 문제는 사실 다른 학교에서도 나오고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요 두 번을 한 회의 시행으로 진행하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고 계산이 복잡하여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진짜 선생님, 왜 저희한테, 학생들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저희 중간고사는 엄청 쉬웠고 갑자기 기말고사는 어려워서 학교 수학 전체 평균이 30점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사실 중위권 학생들은 실력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극상위권 학생들이야 점수를 방어해내겠지만 중위권 학생들은 누가 더 찍었냐, 누가 더 잘 찍어서 한 개 더 맞췄냐로 등급이 확확 바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저희가 공부라는 게 실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이런 랜덤한 요소에 따라서 나의 등급이 달라진다? 저는 이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선생님 연륜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왜 자꾸 난이도를 이렇게 일관된 기조를 가지지 않고 난이도 편차의 폭이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그럼 학생들은 어떤 난이도 수준에 맞춰서 지금 시험을 준비하라는 걸까요? 해서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좀 출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학생 여러분 벌써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제가 가끔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제 정시 준비할 거예요. 제가 내신이 너무 안 나와서 정시 준비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2학기 때 배우는 수2 생각보다 쉽습니다. 제목이 수원 다음에 있는 투라고 해서 더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과학처럼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고 전혀 다른 수학을 배우고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훨씬 더 수2가 흥미도 있고 재밌다라고 여기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수2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학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가끔 학생들이 시험 끝났으니까 일단 좀 쉬자. 혹은 방학 때까지는 좀 쉬고 2학기부터 준비하자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학기 되게 짧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9월에 대부분 중간고사를 본단 말이죠. 해서 개학하고부터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준비는 언제부터? 바로 오늘부터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캔덤S였습니다.